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글로벌 인사부에서 임플로이어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는 이연주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 졸업이나 성장은 전부 다 한국에서 했고요. 토종 한국인이고요. 40년 넘게 이제 한국에서 살았어요. 사회학과를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 정치를 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할 때는 전공과 관련이 없는 마케팅 쪽으로 일을 시작을 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마케팅으로 입사를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사부로 옮겨서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제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인데요. 에너지 관리와 자동화에 이제 특화된 기업이고요. B2B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전기 에너지 쪽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한전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라던가 상업용 건물들도 이제 다 저희 고객이고요. 데이터 센터도 주요 기업이고 공장 쪽도 이제 큰 고객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이제 고객군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플로이어 브랜딩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인사부를 위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고객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직원이 되실 만한 분들을 위해서 경력 개발은 충분히 주어질까? 급여는 어떨까? 고용주로서 이 기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고 왜 계속 이 회사에 남아있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보다는 저희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사실 마케팅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마케팅은 판매를 목표로 하는 거라면 임플로이어 브랜딩에서는 채용을 목표로 하는 거죠. 저는 일단 글로벌 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콜이 많아요. 다양한 인재 채용을 위해서 글로벌 팀이 홍콩이랑 프랑스랑 그다음에 미국 보스턴 세 군데에 그 글로벌 팀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 리전의 임플로이어 브랜딩을 리드하는 담당 직원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리전을 담당하는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이제 콜을 하면서 현재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성과가 있는지 글로벌 팀에서 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콜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이제 한 축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축으로는 이제 글로벌 팀의 가장 큰 역할은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이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하면 다양성과 더 포용성을 가진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엔지니어가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여성 인재가 좀 많이 비율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그럼 여성 인재를 우리가 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 어떤 채널을 활용을 하면 좋을까? 그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는 게 큰 업무의 다른 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포지션을 맡고 나서 잠재적인 인재한테 우리 회사를 결국은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제품을 팔려면 셀링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임플로이어 브랜딩 세계에서는 그 셀링 포인트를 임플로이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요. 그 EVP를 새로 정의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제가 슈나이더에서 여러 번 일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관리와 자동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더 지속 가능하게, 더 안전하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구의 어떤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이런 거에 이제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의미 있는 일에 기여를 하게 되는 그 부분을 일단 약속을 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인클루시브한, 그래서 국적이 됐건 성적 정체성이 됐건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차이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고 믿고 이제 다양성을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인클루시브한 문화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empowerment, 시키는 대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업무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상사와 당연히 맞춰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내가 끌어가는 그런 empowerment를 저희가 드린다. 이 세 가지 이제 EVP를 정립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토종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환경에서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던가
아니면은 다양성에 대한 시각이 정말 내가 한국에서 40년 동안 산 사람이 보는 다양성과 미국처럼 여러 인종이 이미 같이 사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이 보는 다양성은 정말 다르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 그래서 영어로 how to learn, how to unlearn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배운 거를 반대로 버리는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약간 도전 과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고정관념이죠.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제 숙제였던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충원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직원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링크드인 같은 데서 알람을 걸어 놓을 수 있거든요. 채용 절차 자체는 매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잘 주시해 보셨다가 공고가 떴을 때 이제 어플라이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회라는 게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많은 기회들은 우연이 아닌 본인의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서 그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도 인턴십을 다른 회사에서 하다가 그 회사에서 인턴십을 너무 잘해서 우리 인턴이 너무 일을 잘했는데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지금 사람을 찾고 있으니 그 인턴을 한번 인터뷰를 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들어와서 채용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평소에 정말 내 열정을 쏟아서 내가 그때 만들었던 선택과 그 결과가 지금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하는 인턴십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개인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셜미디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것들을 잘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신경을 써 보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채용 과정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을 보고 하는 과정이 서로 상호작용이고 서로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나도 이 회사를 인터뷰를 보고 나도 이 회사를 평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가 찾는 그런 최고의 인재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자신감이 있어야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또 아우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셋에서 출발을 하시면 좀 더 전략적이고 저 사람에게 약간 임프레션을 남길 수 있는, 동시에 내가 이 회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던지시면 그것도 면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공모전도 하고 있어요. 이공계 학생들 아니면은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래서 두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회사가 하는 업무와 관련을 해서 에너지 관리나 자동화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우리 사회가 우리 지구가 더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면 다 환영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대학생들이 해보고 저희에게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면 저희가 이제 각 나라에서 먼저 그 우승한 팀을 뽑은 다음에 리전 결선에 나가서 또 겨뤄서 그 리전의 대표를 뽑아서 같이 경합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우승팀이 되면 우승 프라이즈로 저희 회사에 잡 오퍼를 드리고 원하는 2개의 도시를 선택을 하면 저희가 그 나라로 이제 여행을 보내드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해로 9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공모전이 돌아오니까 인터넷에 고 그린 인 더 시티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웹사이트가 뜰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보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그것도 취업의 한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일을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재미가 없으면 결과도 그만큼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월급을 받고 당연히 일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재미가 있고 그 부분이 나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를 하는지, 내가 일을 하는 의미가 뭔지, 정말 내가 왜 일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먼저 본인이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처음부터 답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계속 다양한 걸 시도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런 펄퍼스를 찾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년 때부터 뭐가 재미있고 나에게 뭐가 의미가 있는지를 찾다 보면 이제 5년, 10년이 됐을 때 본인의 역량을 이렇게 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여성 후배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가정과 회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같이 갈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결혼을 하게 되거나 아이를 낳게 되거나 뭐 아이가 자라게 되거나 그런 고민들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니까 나를 중심에 놓고 이제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